44회 TAT 1급 전표 부분 파트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퇴직금 얘기네요. 문제를 보시면 AT는 항상 평가 문제를 꼭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퇴사일자에 대한 거래자를 입력하시오인데 이 전표 입력을 하실 때 일반 전표에 쳐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 쳐야 돼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일반 전표에 치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상 메인 매출 전표를 치기 위해서는 재화의 공급을 한다거나 용역의 공급을 한다거나 재화의 수입 등을 하셔야 돼요. 되셨어요? 물건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용역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물건을 수입하거나. 되셨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 얘기도 없고 용역 얘기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고 퇴직금 분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퇴직금은 회계 처리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확정 급여형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 그러고 확정 기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분계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좀 나눠지실 수가 있는데,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했는데 전 네 가지로 쓸 거예요. 첫째, 퇴직금을 불입 혹은 납입하는 상태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이 확정 급여형이라는 건 이제 어떤 형태의 퇴직금 지급이냐면은 회사가 회사 명의 통장 혹은 금융자산을 개설을 하고 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그 통장 금융자산에다가 퇴직금을 납입하고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다시 그 적립자산을 계속 반영을 하고, 나중에 직원이 퇴사를 하시게 되면은 그 적립해놨던 돈을 찾아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퇴직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모을 때 어떤 계정을 쓰시냐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게 돼요. 되셨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의미는 회사 외적으로, 사외적으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자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립자산이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다음 마저 계속 가볼게요. 확정 기여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통장에 대한 혹은 통장 혹은 금융자산에 대한 명의가 회사 명의가 아니라 확정급여형과는 다르게 직원 명의 금융자산에다가 퇴직금을 불입 혹은 납입해 주시는 형태가 확정기여형이에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명의 금융자산에다가 퇴직금을 이체를 해주면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현금 등 이렇게 가시게 되고요. 직원이 나중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은 회사에다가 퇴직금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직원 명의 금융자산에서 퇴직금을 이제 찾아서 쓰는 형태예요. 괜찮으시죠? 자, 마저 계속 가볼게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겼는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조금 몸살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조금 잠겼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러고 퇴직 퇴직연금 운용자산 혹은 이제 사회적립자산에서 운용 수익이 발생을 하시게 되면 확정급여형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적어주고요. 왜냐하면 운용수익이 발생하면은 그 사회적립자산의 이자나 아니면 운용수익 등이 발생하게 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늘었을 거예요. 우리 통장에다가 돈 넣어놓으시고 이자가 발생하시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늘어나잖아요. 같은 형태예요. 그러고 대변 자리 들어가시는 거는 계정 과목이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퇴직연금, 다음에 운용 수익 이런 계정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아니면은 퇴직연금 투자 수익 이런 계정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자 수익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정이 어떤 거냐는 문제를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딱 운용 수익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계정을 이제 본인이 쓰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운용 수익이 발생하시게 되면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 혹은 투자 수익, 이자 수익 중에 이렇게 갈 수가 있구나. 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나오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고 확정 기여형 입장에서는 직원 명의 금융자산 혹은 통장에다 돈을 이체해 줬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이 통장이나 금융자산 이자가 발생하면 회사의 이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회계 처리라는 거는 회사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다음 마저 계속 가볼게요. 그러고 결산이 되시게 되면은 결산 시에는 확정 급여형의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사 외적으로 사외적으로 돈을 모아놨더라도 그 돈을
회사가 퇴직금을 100%다 모아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돈은 80원만 납입해 놓고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100원일 수도 있어요. 100원.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나중에 퇴사하면은 그 모아놓은 돈에서 찾아서 80원을 주고 모자라는 돈은 그때 가서 회사에서 돈을 주면 되지. 이럴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산이 되셨을 때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거라 생각하는 총액에 대해서 퇴직급여 추계액을 인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산분계 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을 또 잡아주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얼마고 지급할 거라 예상되는 돈이 얼마입니다. 라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80원을 모아놨고 혹은 위로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딱 눈에 보이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밑줄을 그어버렸는데 위로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고 결산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퇴직급여가 100원이다.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이 퇴직급여는 예상이지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아직 퇴사를 한 게 아니니까. 다음, 그리고 확정 기여형은 위에랑 동일하게 결산이 돼도 회계 처리는 없어요. 왜? 이미 직원명의 금융자산에다 돈을 이체를 해줬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시게 되면 회사는 회사에서 인식했던 퇴직금을 지급할 거라 예상되는 계정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없애주고, 다음에 회사가 사외적으로 적립해놨던 계정인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또 없애주고, 여기서 돈을 찾아서 줘야 될 거니까, 그러고 지금처럼 차변의 퇴직급여 퇴충만 쓸게요. 충당부채가 100원,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80원, 이런 상태라면은 지금 현재 회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덜 모아놨죠. 그럼 퇴직했을 때 그냥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현금 20원. 괜찮으시죠? 혹은 보통 예금이실 수도 있고요.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만약에 지급할 때 회사가 원천 징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예수금 계정이 나오실 수도 있고요. 그러고 회사는 결산이 돼서 퇴직급여 추계액, 퇴직금을 지급할 거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예상한 금액이 100원이었어요. 근데 실제 퇴사를 할 때 계산을 해보니까 100원이 아니라 지급해야 되는 게 120원이었어요. 이런 상태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원이시죠? 그럼 이제 20원만큼 모자라잖아요. 그만큼의 금액은 퇴직급여로서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고 이런 상태가 되신다면은 똑같이 이제 대변에 조금 줄일까요? 자, 20원은 금액으로 봤을 때는 40원이 되시겠죠. 이렇게 그래야, 아이고 여기 없어졌네요. 죄송해요. 퇴직급여 20원. 그래야 회계 처리가 차대가 맞을 거니까.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러고 확정 기여형은 퇴직금을 지급하실 때도 동일하게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이미 이체를 다 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는 퇴사를 했대요. 이 직원이. 조현진 사원의 예상 퇴직금 내역이며 실제 퇴직금과 일치하였다라고 적혀있죠. 그럼 이 자체가 지금 실제 퇴직금이란 얘기죠. 그래서 회사는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고 오케이 왼쪽 케이스, 그리고 퇴직금 추계액 100%를 하나은행 금융자산으로 불입하고 있다라고 적혀있어요. 혹은 운용자산으로. 되셨죠? 그래서 불입하고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실제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 예상액 전체일 거예요. 2,346만 7,399원. 괜찮으시죠? 그러고 퇴사 시 퇴사를 했네요. 그럼 이제 분개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에 적혀있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분개죠.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조현진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잡혀있던 거 대변으로 이렇게 없애주고요. 그러고 문제 아래 보면은 회사는 결산 시 퇴직금 추계액 100%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다. 근데 이 예상 퇴직금이 실제 퇴직금과 일치했다고 위에 적혀 있었죠. 그러면 요 예상 퇴직금이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이 돼 있었겠죠. 되셨어요? 그럼 요것도 차변으로 없애주셔야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분계 들어가시는 게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2,346만 7,399원,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동일한 금액인 2,346만 7,399원이 됩니다. 둘 다 100%씩 모여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나머지 계정은 없겠네요. 퇴직급여나 현금 같은 경우는 없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분계 정리해보게 되면은, 분계 정리하면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은 2,346만 7,399원, 대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거래처도 써주셔야 돼요. 하나은행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고 2,346만 7,399원. 괜찮으시죠? 자, 다음 마저 계속 가볼게요. 자, 2번 갑니다. 자, 2번 사채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결산 때 일반 전표, 얘는 친절하게 적혀 있네요. 일반 전표라고. 그리고 요것도 안 적혀 있어도 당연히 일반 전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 세 가지 부가가치세 대표적인 거래가 아니니까. 그 증빙도 없고요. 그래서 일반 전표 치셔야 되고, 지금 결산 때 사채 상각하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자 계산 같은 경우는 결산이 되시면 유효 이자율법으로 상각을 하시게 되는데, 일단 이자 계산 공식은 돈, 이, 기, 자예요. 되셨죠? 그래서 돈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기간은 이자가 돼요. 되셨죠? 그래서 돈이 기자고요. 그러고 요 계산을 하실 때 이자를 두 번 구하셔야 돼요. 유효이자도 있고요. 다음에 액면이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이자의 계산 공식은 처음에가 돈이었죠. 이자 계산 공식이.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장부금액 곱하기 이자율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유효이자율 혹은 시장이자율. 그러고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유효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은 다르지 않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문제를 푸실 땐 사실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TAT 1급을 하시는 문제에서는 제 생각에는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을 둘 다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뭐 수수료 금액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런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나온 적도 없고. 되셨죠? 다음 또 갑니다. 그러고 뒤에 들어가시는 게 올해 월수 나누기 12이에요. 왜냐하면은 연이율이니까. 다음에 계산하시면 나오시는 게 유효 이자입니다. 다음 그러고 액면 이자를 보면, 액면 이자는 액면 금액에 곱하기 액면 이자율에 곱하기 올해 월수 나누기 12 하시면 액면 이자가 돼요. 되셨죠? 그러고 마무리로 상각액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상각액은 유효이자에 마이너스 액면이자를 빼시게 되면 나오시는 게 상각액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한번 채워보면은 올해 발행한 거예요. 올해 2020년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문제 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1일에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장부의 사채 금액은 요게 장부 금액인 거예요. 아직 상각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발행 금액 자체가 장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는 게 2,768만 612원 곱하기, 자, 유효이자 혹은 시장이자율 여기 있죠. 그래서 8%, 다음에 곱하기 올해 월수, 여기 보면 4월이시죠? 근데 지금 기간이 12월이니까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네요. 그래서 9 나누기 12 하시면은 유효이자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금액이 166만 836이에요.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할 때는 화면을 멈춰놓은 상태라 컴퓨터 계산기 킬 수가 없어요. 이거 끄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 제 계산기를 눌렀어요. 그러고 제가 조금 조심히 눌렀는데 이게 되게 천천히 누르면 조심히 눌렀거든요. 혹시 소음 들어가면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해 주세요. 자, 다음 그러고 액면 금액은 얼마냐면은 3천만 원이래요. 그래, 3천만 원. 다음 그러고 액면 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종이, 사채 종이에 적혀 있는 권면에 이제 나중에 상환하기로 한 전체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액면 이자율은
이제 매년 지급하기로 약속한 권면에 적혀 있는 이자율. 그래서 권면에 적혀 있다라는 건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이라고 보셔도 동일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5% 다음에 9월 나누기 12 하시면은 3,000 5% 12 하시면은 112만 5천원. 자,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은 유의자는 166만 836 마이너스 112만 5천원 하시면 나오시는 게 53만 5천 836 요렇게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요게 이자 비용. 항상 유효이자가 생각하실 땐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고 액면 이자가 보통은 이제 초 1월 1일 발행하셨으면 저 자체가 이제 현금이나 보통예금 이런 돈 계정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자 지급이 언제냐면은 내년 3월 31일이에요. 그럼 12월 31일 당시엔 아직 이자를 지급할 시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미지급 이자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미지급 이자일 거예요. 그러고 문제에서 지금처럼 미지급 이자를 쓰세요란 말이 없었으면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고 아래에 있는 상가객이 미래에 상환하기로 한 3천만 원의 사채의 가치와 현재 지금 이제 돈을 빌렸을 당시에 사채의 현재 가치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해서 잡아놨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져서 장부 금액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회복되는 금액. 되셨죠? 그래서 53만 5,836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흔히 사할차라 그러시죠. 그래서 고계정입니다. 자, 그래서 분계 마저 계속 잡을게요. 저는 요거 한 번만 더 쓸게요. 안 써도 되겠다. 잠시만요. 요렇게 하면 안 써도 되겠네요. 되셨죠? 캡처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볼까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앞에다가 칠판에다 직접 손으로 쓰니까 이런 이제 걱정이 없는데 제가 방금 이제 문득 떠올랐어요. 캡처 뜨면 되겠네? 라고. 그래서 2번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이자 비용 금액은 요거죠. 166만 836 대변에 미지급 이자 112만 5천원. 다음에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러고 53만 5,836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뒤에 부가세 풀이할 때 마저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